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러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른 이벤트보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중요하고 이것이 달러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늘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 연결지어 지금 달러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체크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구글로부터 노란 딱지를 몇 번 맞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웃나라의 악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언급할 일이 필요하면 그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놈 기억해주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용어를 확실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댓글로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이 같은 거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둘은 다릅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론의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유로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달러 인덱스는 그냥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미국 달러 가치는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상응하는 원화의 가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1달러로 환전하기 위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유발합니다.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죠.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훨씬 중요합니다. 달러 인덱스로 인해 원유, 금, 환율 같은 여러가지 투자 자산의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자체에 투자하는 ETF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원달러 환율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원달러 환율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살고 있으니 원달러 환율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순서를 볼까요? 달러 인덱스에 대해 먼저 파악을 해야 원달러 환율을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원달러 환율이 뭐라고 했었나요? 1달러에 상응하는 원화의 가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흔들리면 원달러 환율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 인덱스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달러가 미쳤습니다. 스물스물 오르던 달러 인덱스는 99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중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달러가 오르는 5가지 이유라는 영상에서 달러 상승 이유를 가볍게 체크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놈, 두 번째는 미국의 좋은 경제지표, 세 번째는 유로화의 가치 하락, 네 번째는 그놈으로 인한 중국 경기 위축, 다섯 번째는 연준의 유동성 축소 우려를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해당 영상을 다시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쪽에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최근 이벤트를 몇 개 곁들이면서 달러의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2월 11일, 2월 12일 두 차례나 의회 증언을 통해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증언은 최근 영상에서 리뷰해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다시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언의 핵심은 그놈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그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놈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미국 경제가 이러한 역풍에 회복력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증언 역시 첫 번째 증언과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낮은 수준의 실업률과 임금 상승, 고용 창출 증대 등 현재 상황이 계속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지금으로서는 부실하고 불균형한 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놈은 세계 경제를 망칠 수 있지만 미국은 회복력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을 건들지는 못할 거야. 지금 미국 경제는 매우 튼튼해.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한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중국 GDP 성장률이 1% 하락 시 세계 각국의 영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한국, 홍콩, 일본 같은 주변 나라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있는 독일 또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타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그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놈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 세계 경제가 모두 흔들리겠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달러가 오르는 5가지 이유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놈이라는 사건 하나가 5가지 이유를 거의 대부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미국 경제는 전 세계 투자자로 하여금 달러 수요 증가를 불러오게 합니다. 이는 당연히 달러 인덱스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달러 인덱스의 정의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달러 인덱스는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유로화의 가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로화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의 최대 강국 독일의 경제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2019년 12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1.2% 증가와 비교하면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산업 생산 증감률만 따지면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최악의 사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12월 수치이기 때문에 그놈의 악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산업 생산은 더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특히 중국 내수가 위축되면서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인하여 유로화의 가치는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유로당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차트를 보면 지속적으로 유로화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유로로 환전하기 위해 달러를 조금 지불해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로 약세, 달러 강세를 의미합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놈으로 인해 신흥국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브라질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고 브라질의 헤아라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신흥국의 화폐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놈으로 인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선진국들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차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놈이 선진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겠지만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태국은 그놈으로 인하여 GDP의 12%를 차지하는 관광업에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로 인하했습니다. 필리핀도 정책금리를 3.75%로 인하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인 가운데 그놈으로 인한 경기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성격으로 해석되며 추가 인하 여지도 시사했습니다. 또한 호주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산불로 인하여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고 호주는 중국과의 경제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호주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태국, 필리핀, 호주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 신흥국들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채권금리가 시중금리를 암시한다고 하죠. 최근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하여 여러 국가들의 채권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2년 만기 채권금리도 작년 말 1.5%에서 지금 1.25%까지 0.25%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시장을 향해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의 여러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도는 기저효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지표가 좋을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그놈 때문에 2020년 경제 전망 역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월, 3월 발표되는 여러 경제지표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좋지 않으면 다가올 4월 금통위에서 한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 역시 커질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불러오겠죠. 다시 달러 인덱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역시 금리 인하를 통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 현재 통화 정책은 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금리는 돈의 가치입니다. 미국 돈의 가치는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중의 돈이 모두 미국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오르고 있고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연준의 유동성 축소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는 달러 강세를 더욱 굳건히 할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는 하락하면서 위안화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98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오른 만큼 위안화의 가치도 따라서 올랐다는 것인데요. 조금 이상하죠? 그놈 때문에 중국은 타격을 한 방 맞았습니다. 그런데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 따라 상승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유추를 해보자면 그놈으로 인하여 중국 경제 타격은 입겠지만 오히려 이번 악재를 투자 기회로 삼으면서 여러 투자자들이 위안화를 매수하면서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화는 중국의 위안화 따라 움직입니다. 원화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위안화가 굳건히 버티고 있는 이상 한국의 원화 역시 함께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달러 인덱스 상승으로 인하여 위안화 환율이 상승해버렸다면 원달러 환율 역시 급등했을 거라 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 전에 위안화 환율을 먼저 체크해야겠죠.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면서 꾸준히 상승해버리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역시 함께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2월 7일에 발표 예정이었던 중국의 수출입 지수는 3월 7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때 1월과 2월 수치를 한꺼번에 발표할 전망입니다. 얼마나 수출 수입 실적이 좋지 않았으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런 악재가 위안화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달러와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증거이고 시장에서는 그놈으로 인한 경제 타격보다는 앞으로 경기 부양에 대해 더 기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달러의 초강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거라 봅니다. 달러 약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든지 중국 경제가 확 살아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중국으로 흡수시켜야만 합니다. 시장에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안화 환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달러의 강세 흐름을 위안화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강세 흐름을 위안화가 쫓아가지 못하고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우리의 원화 역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원달러 환율 하락보다는 보합 내지는 상승을 보시고 투자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물론 저의 주장은 늘 한결같습니다. 단기적 악재로 언제든 원달러 환율은 1230원 부근까지 오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 설명드렸으니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고 당장 달러를 팔아야겠다? 사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달러 자체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달러를 이용한 미국 주식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에서 적절한 가격대에 달러를 매수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통장에 달러 형태로 보관하는 투자는 만류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실 분은 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요즘은 각자 도생의 시기입니다. 다만 저와 뜻을 같이 하신 분들은 제 손을 잡고 함께 가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준의 유동성 축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